예, 안녕하세요. 김용원 노사입니다. 오늘은 용역계약이 해지가 될 때 그 용역업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판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관계는 복잡한 그런 내용인데요. 판례 법리는 좀 단순한 내용이니까 주로 판례 법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가 이제 어떤 건물 빌딩 관리단이 있고, 이 빌딩을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의 근로자랑 용역업체가 계약을 한 거죠. 근데 계약을 할 때 만약에 어차피 우리는 빌딩하고 이게 용역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신을 고용한 거다. 만약에 이 용역업체와 우리와 이 빌딩가의 용역계약이 해지가 되면은 당신하고의 계약도 자동으로 이제 만료가 된다. 이렇게 약정한 겁니다. 과연 그러면 이렇게 용역계약이 해지가 되면은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거다. 자, 이 계약이 당연퇴직으로서 이 자동 만료 사유로서 인정이 되는 거냐? 이게 다퉈진 그런 사건이에요. 판례의 사실관계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내용이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상세히 이 사실관계 모르더라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법리를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빌딩 관리단과 이제 용역업체가 뭐 미화나 주차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고용해야겠죠? 예,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2002년도에 계약을 체결했다가 이후에 계속 이제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미화원 혹은 주차정산원으로서 계약을 이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D빌딩과 Y용역업체의 용역계약이 해지가 된 때 근로계약이 해지가 된 것으로 보겠다. 즉 근로계약이 용역업체 사이에서의 용역계약이 끝나면은 근로계약도 자동으로 끝나는 거다. 이런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 근로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주차비 횡령 혐의 때문에 경고 처분도 받고 그래서 뭐 전부 발령도 내렸다가 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가 회사가 이 근로자에 대해서 징계 해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나중인데 이게 횡령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자, 밝혀지고 또 이제 2005년도 10월 25일까지 이 회사 부탁으로 잡무를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05년도 11월 30일자로 용역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던 사실관계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 법리를 위한 그 사실관계로 이해하시고 뭐 이해를 굳이 안 하시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인가 하면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2005년도 10월 25일자로 이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해지가 된 거다 통보를 받은 겁니다. 이거 부당해고다 그래서 이제 해고 무효 확인해소를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2005년도 11월 30일자로 용역계약이 해지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급심 법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해고 무효 확인에 소위 이익이 없는 거다. 계약기가 이 근로계약 관계가 자동으로 종료가 됐으면은 뭐 더 이상은 해고 무효를 다툴 이 법률상 이익이 없는 거지. 그렇게 해서 각하하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그 다른 판례를 내놓은 거죠. 과연 용역계약이 해지가 된 것이 계약관계가 자동으로 종료가 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이걸 판단할 실익이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용역계약이 해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계약관계가 자동으로 종료가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판례 시각을 볼까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걸 배웠을 겁니다. 계약관계가요, 자동으로 끝나는 사유는 우리 판례에서는 크게 세 가지밖에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케이스인가 하면 사망을 했다, 근로자가. 혹은 근로자가 정년이 도래했다. 혹은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다. 이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아무리 표현 자체를 당연퇴직, 면직사유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자동 소멸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예, 우리나라에서 계약관계가 끝나는 케이스는 세 가지라고 했죠. 하나가 근로자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이나 뭐 합의에 이르는 것들, 혹은 사용자의 일방 의사표시를 통한 해고, 그 다음에 자동 종료였습니다. 그러면 용역계약이 끝나게 되면은 계약관계가 자동으로 끝나는 거다. 이 경우는 사실은 자동 종료가 아닌 겁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해고로 봐야 된다. 이거는 당연퇴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요 세 가지의 사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 종료 사유가 아니고 사용자의 의사표시로 그만두게 되는 해고로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 판례의 시각입니다. 그러면은 용역계약이 해지가 될 때 계약관계도 자동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판례의 시각은 용역계약이 해지가 된 때에 근로계약도 해지가 된 거다. 이런 약정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사유를 근로관계 자동 소멸 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요거는 해고인 거니까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다퉈봐야 된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것들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다퉈봐야 되는 거다. 이거 본안 그 판결도 하지 않고 그냥 각하하는 것은 안 된다. 자, 이게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원심에서는 어차피 11월 30일자로 이제 계약관계가 종료가 됐으니까 해고 무효 확인해소를 다툴 실익이 없는 거다. 각하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서는 아니야. 이거는 계약관계 자동 소멸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다툴 수 있어 라고 해서 파기환송한 그런 판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퇴직이 남용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판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판례는 이 정도 내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